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 질서의 본질 4권의 9장 온전함을 만드는 것은 만드는 일을 치유한다입니다. 혹시 무언가를 직접 만들고 나서 뭐랄까 며칠 동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행복감에 젖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경험의 가장 깊은 곳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DIY하고 나니 뿌듯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창조라는 과정 자체가 그걸 행하는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는지, 심지어는 치유까지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탐구인 거죠. 치유로요? 알렉산더는 이 과정을 음식에 비유하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 영혼에 살찌우는 양식이다 이런 의미예요. 네, 바로 그 영혼의 양식이라는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근데 자료 첫 부분부터 알렉산더가 정말 대담한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아름답게, 온전하게 만들었을 때 느끼는 그 충만함이요. 그게 심지어 사랑에 빠졌거나 깊은 우정을 나눌 때의 감정보다도 더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아, 네.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이죠. 보통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감정을 최고로 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알렉산더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구조, 그러니까 그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을 때 이건 단순한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깊은 부분과 공명하는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가장 깊은 부분과 공명한다. 그냥 내가 이걸 해냈다 하는 그런 성취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훨씬 더 깊은 차원이죠. 알렉산더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중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가장 자유롭고 온전한 버전의 자기 자신을 잠시나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만들어낸 외부 세계의 온전함이 내 안에 원래부터 존재했지만 잊고 지냈던 온전함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서로를 확인하는 순간인 거죠. 아, 그래서 그 여운이 그렇게나 깊고 오래 가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와, 내가 만든 물건이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깨우는 경험이라니. 근데 생각해보면 현대사회는 우리에게서 그런 경험을 점점 앗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 책에서 지적하는 1970년대 건축계의 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리건 대학교 학생들이 아, 그 유명한 일어요. 건축사무소에서 실습을 했는데 무려 80에서 90%가 실습을 마치고 나서 나는 절대 저런 곳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거잖아요. 네, 학생들이 상상했던 그런 창조적인 일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던 거죠. 하루 종일 도면의 아주 작은 일부를 베끼거나 의미를 알 수 없는 계산만 반복하는 지극히 파편화되고 지루한 업무 환경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서 알렉산더는 칼 마르크스의 소외된 노동 개념을 가져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영혼 없이 반복하는 노동이 어떻게 우리를 쇠약하게 만드는지 그걸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니까요. 그게 단순히 건축계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오늘날 많은 직장인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모른 채 그냥 부품처럼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요. 맞습니다. 알렉산더는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 심지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건축가들까지도 자신이 지금 무엇을 왜 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해요. 그냥 기계적으로. 네, 그냥 따분한 일을 기계적으로 해치우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여기서 절망하지 않고 바로 이 온전함을 만드는 과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그게 단순히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느낌과는 다른 건가요?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소방관이나 의사도 극심한 소진을 겪기도 하잖아요. 알렉산더가 말하는 치유는 그런 직업적 보람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치유의 핵심은 일의 사회적 의미나 결과에 대한 보상, 그 이전의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과정 자체요. 네, 세상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살아있는 중심대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면서 그 작업을 하는 사람 자신도 극적으로 변화하고 치유된다는 거예요. 나의 노동이 단순히 돈벌이를 넘어 세상에 생명을 더하는 일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낄 때 그 노동은 더 이상 소외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온전함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깊은 영양분을 얻는다.
이 문장이 이 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도 나오죠. 1977년 세미나에서 바바라 윈슬로우라는 학생이 아, 네, 그 그림 연습 이야기. 맞아요. 몇 주 동안 중심의 장을 만드는 그림 연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몰랐던 깊은 평화와 건강을 되찾았다는 경험담이요. 저자 자신도 그런 경험을 평생에 걸쳐 반복했다고 고백해요.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살아있는 구조를 가진 대상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을 때 며칠간 지속되는 기쁨과 명료함을 느꼈다고요. 반대로 그런 창조적인 활동이 없을 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무력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죠? 단순히 만드는 행위 자체가 이런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살아있는 구조, 즉 온전함을 실제로 성취했을 때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었지만 결과물이 어딘가 어색하고 생명력을 갖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깊은 좌절감과 미해결된 느낌만 남는다고 하죠. 아, 그렇군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이 정말로 살아있는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내가 만든 게 살아있는지, 온전함을 성취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하고요. 네, 그렇죠. 예술가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에 대한 답으로 외부의 전문가나 복잡한 이론이 아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한 질문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만든 그것이 당신 자신을 더 온전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줍니까? 와,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해요. 위험하다니요? 만약 내가 만든 결과물이 엉망진창이라서 나를 더 불안전하게 느끼게 만든다면 그건 창조가 아니라 자기 파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모든 창작 과정이 아름답지만은 아니니까요. 훌륭한 지적이에요. 실제로 알렉산더도 그 점을 인정합니다. 실패한 창조는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죠. 그렇죠. 하지만 그는 이 질문이 결과물만을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라고 말해요. 창조의 과정 전체에 걸쳐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야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아, 과정에 대한 질문이다. 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색을 칠하는 것이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가? 이 못을 여기에 박는 것이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매 순간 자신의 내면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아, 최종 결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과정의 나침반으로 삼으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유행 같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그 창조의 모든 순간이 나 자신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지가 가장 정확한 척도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내가 만든 것을 보고 만드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더 평화로워진다면 그게 바로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고요. 내 안의 온전함이 외부의 온전함을 알아보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된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창조의 주체를 다시 나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어찌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이에요. 이 개념을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하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패턴 랭귀지라는 책에 나오는 알코브 패턴의 예시인데요. 아, 알코브? 네, 알코브가 큰 방 안에 움푹 들어가서 아늑함을 주는 작은 공간을 말하잖아요. 근데 1960년대와 70년대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거의 금기시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죠. 당시 건축계는 깨끗하게 탁 트인 선과 장식 없는 균일한 공간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어요. 기능주의의 영향이죠. 그래서 방 안에 더 작고 아늑한 공간을 만드는 건 뭐랄까 구시대적이고 불필요한 군더더기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랬군요. 알렉산더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알코브 패턴을 제시한 것이 단순히 이런 디자인도 있어요 라고 정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섰다고 말해요. 어떤 점에서 넘어섰다는 건가요? 사람들이 잊고 있었거나 혹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억누르고 있던 친밀함에 대한 깊은 감정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 알코브라는 패턴을 보고 사람들은 아, 맞아. 나 이런 아늑한 공간을 원했었지 하고 자신의 내면에 있던 욕구를 재발견하게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패턴을 읽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해요. 정말 역설적이네요.
지극히 건축적인,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패턴이라는 지적인 도구가 오히려 사람들의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감성을 자극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요즘 플랜테리어나 데스크테리어처럼 자기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게 유행인데 그것도 결국 무의식적으로 이런 살아있는 중심을 만들어서 내면의 안정감을 찾고 싶어하는 욕구의 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알코브라는 건축적 패턴이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 통로가 된 거예요. 통로가 되었다. 네. 우리는 보통 감정과 이성 혹은 느낌과 지식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알렉산더는 제대로 된 지식, 즉 살아있는 구조에 대한 지식은 오히려 억압되었던 우리의 감정을 해방시키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된다고 본 거죠. 결국 이런 패턴들을 알아가고 적용하는 과정이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풍경과 만나는 여정이라는 의미로 확장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코브 패턴 하나만으로는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패턴 랭귀지에는 이런 패턴이 253개나 있어요. 와, 그렇게나 많군요. 네, 창문의 위치, 문의 손잡이, 복도의 폭 같은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우리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우리는 점차 우리 자신과 세상의 물리적 형태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차 나라는 존재가 내 피부 안쪽에 갇힌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다? 네,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 저기에 있는 풀잎한 포기, 저 푸른 하늘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더 큰 감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는 이것을 위대한 나 혹은 세상의 근원과의 연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온전한 무언가를 세상에 만들어낼 때 그게 첫째로 세상의 온전함을 조금 늘리는 행위이고 네, 둘째로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이라는 중심을 강화하는 행위이며 셋째로 나아가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더 큰 나, 즉 세상 전체와 연결되는 행위가 되는 셈이네요. 완벽한 정리예요. 내가 만든 살아있는 중심이 세상의 다른 중심들을 강화하고 동시에 나라는 중심 또한 강화하는 거죠. 아, 서로가 서로를. 네, 그래서 이것은 자부심이나 성취감과는 다른 훨씬 더 본질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세상의 생명력이 말 그대로 나를 먹여 살리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과정인 셈이죠. 그래서 이 장의 마지막에 존 더넷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묻지 말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하여 울린다를 인용한 부분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다른 누군가를 위해 혹은 세상을 위해 온전함을 만드는 행위가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가장 깊은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내 작은 창조 행위가 세상 전체의 온전함과 연결되어 있고 그 세상의 온전함이 다시 나를 치유하는 거대한 순환인 거네요. 네, 그 연결성을 깨닫는 순간 창조는 더 이상 고독한 작업이 아니라 세상과의 가장 깊은 대화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글을 통해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창조는 단순히 외부 세계에 무언가를 더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온전함을 회복하고 세상의 근원과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네요. 오늘 이야기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요. 가장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에 닿기 위해 역설적으로 구조에 대한 냉철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어요. 살아있는 구조, 즉 온전함을 만들어내는 원리에 대한 지식이 바로 억압되었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멋진 생각 아닌가요? 네, 정말 그렇네요. 당신이 최근에 정성을 다해 만든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예술 작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 세심하게 정리한 서류, 혹은 잘 가꾼 작은 화분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보면서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평화롭고 충만해졌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세상에 온전함을 더하고 동시에 당신 자신을 치유한 위대한 순간이 아닐까요?